6월 2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밖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주말이니까 힘을 좀 내고 몇 시간만 더 일을 하면 또 이틀간 휴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못 쉬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영국의 그 EU 탈퇴를 둘러싼 브렉시트 투표를 지금 마치고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영국 선관위 위원장이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요. 도박사들은 92%가 영국이 잔류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뉴욕의 정시도 잔류를 예상하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정권, 주식 같은 금융계와 또 각종 환율 등도 이런 잔류를 예상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5개의 개표가 완료되었는데, 그 개표된 5개 지역은 이 투표수를 합하면 16만 1744 잔류, 탈퇴, 그리고 잔류가 15만 8537로 탈퇴가 잔류를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썬덜랜드 지역에서는 탈퇴가 61대 39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에서는 잔류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지브롤터는 뭐 스페인 영 끝에 붙어 있는 영국의 식민지 같은 땅이니까 당연히 잔류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왔습니다. 자, 초반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 막판 여론조사나 또 사실상 출구조사는 없었습니다만 출구조사성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결국은 잔류할 거다. 한 4%, 2% 이런 식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영국의 잔류를 놓고 그렇게 이 결과를 상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팀에서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 간의 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잔류 여론이 월등히 우세하고요. 50세 이상의 계층에서는 이 탈퇴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잔류를 60%가 찬성하고요. 노동자층은 40%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으로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71% 잔류,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45%만 잔류한다는 겁니다. 자, 세대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계층은 이렇게 노동자 계층일수록, 교육은 많이 배우지 못했을수록 탈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독립당 같은 극우 정당이 잔류보다는 탈퇴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앞장을 섰고요. 영국 보수당 내부에서도 강경, 우파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탈퇴에 앞장을 섰습니다. 결국 영국의 지금 이번에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의미하는 내용은 이 영국에서 못 배우고 못 살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이거는 탈퇴해야 된다. 같이 EU라는 틀에 얽혀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그 법과 그 사람들의 환율과 그 사람들의 무역, 그 사람들의 이 노동자의 이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영국의 국민들부터 먼저 죽게 생겼다.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브렉시트를 바라보는 이 배우지 못한 나이든 서민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번 결과에 의해서 영국이 EU에 잔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EU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EU 개혁에 대한 압박이 한동안 계속될 거다. 영국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탈퇴 투표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유는 EU 자체의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비민주성, 비효율성, 관료주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유럽 각국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걸로 EU를 운영하고 또 EU의 나라들 중에서 지금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아일랜드 같은 나라, 그 다음 포르투갈 같은 나라 이런 나라의 재정 지원을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결국은 통합된 중앙은행을 끌고 가겠다라는 유럽의 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나라별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경제력의 격차에 관계없이 하나된 통화된 정책을 쓰겠다. 나라 간에 독일과 그리스 간에 경제력의 격차, 또 제조업과 관광업 등의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력의 차이, GDP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현저한데요. 이것이 같은 환율로서 묶여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EU라는 유로화라는 어떤 그 신임도에 의해서 빚도 많이 받아 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 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지만은 결국의 종말은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빚잔치를 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 하는 부분에 EU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EU에 남더라도 브렉시트가 야기했던 회원국들의 불만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EU가 혁신에 나설 것인가? EU 스스로가 고상하게 내걸었던 가치와는 다르게 옥상옥 행태로 나라 위에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어서 또 다른 예산을 쓰고 또 다른 결제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통제를 낳고 그리고 난민 문제나 이민 문제를 불러일으켜버리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부분이 한마디로 테러와 불법 난민, 불법 노동자의 만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또한요. 이번에 투표는 결국 잔류로 된다 하더라도 자,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내홍이 시작되면서 EU에서 탈퇴하자라는 그룹들은 영국 독립당이나 보수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속될 거고 영국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주요 장관 너댓 명 이상이 EU 탈퇴를 갖다가 선동해 왔는데 과연 영국 보수당 내부의 의견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영국 사회는 지속적인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는 EU에 탈퇴하려고 하는 나라는 없냐라는 겁니다. 스웨덴이 또 그렇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자국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국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로화 도입을 거부해서 스웨덴은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EU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스웨덴은 90%의 수준에서 영국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 또한 브렉시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작년에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는데 이 후유증이 스웨덴 사회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북부 루터교 이런 이 개신파 이 교회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백인 중심의 스웨덴 사회에서 중동의 이민들이 동화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스웨덴의 극우 정당이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자, 영국의 이 영국 독립당 비슷한 행태로 점점 이렇게 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 요즘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덴마크도
지금 작년 12월에 이 EU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즉 탈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EU에 대한 정책을 자국의 내부에 투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EU의 권한을 추가로 양도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권한을 줄이고 EU 체제로 좀 더 이렇게 편입되어 가자라는 부분을 투표 결과 거부했는데요. 자, 이것만으로 덴마크가 EU 탈퇴를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처럼 다수의 덴마크 국민들은 이 난민의 추가 유입이 복지를 위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난민들이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애들만 6명, 7명 낳으면서 애들 가지고 복지수당을 받아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현재까지 EU와의 협상에서 이 영국 측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덴마크와 영국은 EU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비슷한데요. 영국이 탈퇴하면 덴마크도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도요,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겪었지만은 부채 위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가 이 부채를 잘 갚아가고 있어서 요즘 소식이 뜸한 게 아니라 어쨌든 EU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부채 협상을 해가면서 지금 사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의 부채 위기가 또다시 터져나오면 조만간 다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EU 내 그리스가 이렇게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즉 탈퇴를 다시 협박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커가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영국 측이 탈퇴를 하게 되면 그리스 또한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리스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이 많은 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그리스의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긴축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조용히 굴러갈지도 의문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이 EU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최근에 극우 정당이 자유당이 굉장히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그 자유당 대표는요, BBC하고의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가로 생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화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EU 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헝가리도요, 이 EU에 대해서 지금 집권당이나 이 총리는 굉장히 강하게 잔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부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들, 특히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이 헝가리를 많이 거쳐갑니다. 헝가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투표가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EU에 대한 가장 큰 이 지지자이자 사실상 EU라는 개념을 처음에 창시하고 밀어붙였던 프랑스도요, 최근 여론조사에 EU에 대한 반감이 61%라고 하고 있습니다. EU의 주도국에서 EU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일은 EU를 해가면서도 여러가지 긴축 정책이 성공하고 경제가 아직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지만 프랑스는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작년에 시리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했을 때 굉장히 프랑스는 이 불신과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극우 정당들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마리 르펜 국민전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EU 전체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EU 탈퇴를 놓고 실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EU의 앞날은 갈수록 어두워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